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수행으로 마법사가 되자 하로입니다. 오늘은 마법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기술들 몇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어퍼메이션, 호흡 이완, 역산 명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익히셔야 할 작업은 센터링입니다. 센터링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고 안과 밖이 같은 그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조율하는 것이지요.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어 모든 것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센터링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센터링의 목적과 장점은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 정도로만 다루고 실천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센터링은 여러분이 가슴 중앙에 위치한 네 번째 차크라인 아나하타 차크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흔히 하트 차크라라고도 하는 이 아나하타 차크라는 7개의 차크라 중 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사랑을 상징합니다. 신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에 접속하기 위한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의 중심은 바로 이 아나하타 차크라에 있습니다. 우선 센터링을 시작할 때 두 눈을 감거나 반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자신의 주변으로 우주가 끝없이 확장되어 가는 감각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자신의 발 아래 그리고 정수리 위에 여러분의 머리 크기 정도 되는 커다란 수정이 있다고 이미지를 합니다. 이 투명한 수정은 무지개 빛을 뿜어내고 이 빛이 자신의 아나하타 차크라에 닿는다고 이미지하세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 이번에는 자신의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에도 동일한 수정이 나타나 빛을 보내고 자신의 아나하타 차크라에 그 빛이 닿는 것을 이미지하세요. 6방향에서 오는 에너지를 전부 자신의 아나하타 차크라에 닿게 하면 아나하타 차크라가 부드러운 녹색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그 빛이 자신을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이미지하세요. 이 빛은 사랑이며 여러분은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모든 것에 닿을 수 있고 모든 것과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과하게 에너지가 흘러들어와 주체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라운딩을 이용해 자신의 발 아래로 과잉 에너지를 흘려보내세요. 다음은 알파파 튜닝입니다. 이 작업은 심상화를 통해 자신의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바꿔주는 마법 작업입니다. 앞서 진행한 센터링 상태에서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센터링 상태에서 심상화한 크리스탈이 여러분의 머리 위, 발 아래, 앞과 뒤, 좌측과 우측에 있을 겁니다. 이 6개의 수정의 빗줄기가 현재 여러분의 아나하타 차크라에 닿아 있을 텐데 이번에는 서로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거대한 정팔면체의 수정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 수정의 각 면이 색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루비와 같은 선명한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은 숫자 7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그 숫자 7에서 하나씩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6, 5, 4, 3, 2, 1, 0. 그리고 숫자가 줄어갈 때마다 정팔면체의 색도 같이 바뀌어갑니다. 붉은 루비에서 주황빛을 띠는 호박, 노란 레몬, 에메랄드 그린, 블루 사파이어, 바이올렛 아메시스트, 그리고 은색의 문스톤. 마지막 0이 될 때는 이 모든 색이 혼합되어 빛나는 수정이 됩니다. 이제 그 상태가 되면 말로 선언하세요. 낮은 목소리로 느리고 천천히 그리고 목소리에 약간의 진동을 넣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알파파 상태에 들어간다. 이 선언을 하면 여러분은 알파파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수행을 끝내고 엔딩 작업에 들어갈 때는 이와 반대 순서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알파파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요. 순서는 그라운딩을 하기 직전 혹은 직후에 하면 좋은데 저는 그라운딩을 하기 직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눈을 감거나 반개를 하고 숫자를 0에서 7까지 하나씩 늘리며 세어주세요. 숫자 7까지 센 후 나는 알파파 상태에서 빠져나온다 라고 선언하고 눈을 뜨세요. 그 다음 그라운딩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베니싱. 이제 다음으로 익혀야 할 것은 베니싱 작업이에요. 베니싱은 한국 오컬트판에서 흔히 정화라고 부르는 작업입니다. 베니싱이란 말 자체는 사라지게 하다라는 뜻이니 정화가 맞기는 한데 실제 효과는 사라지게 한다기보다는 막아내는 것에 가깝다는 게 개인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베니싱은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사이킥 에너지들 중 불필요하거나 좋지 않은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니싱 작업은 알파파 상태에 들어간 직후에 하면 좋습니다. 하는 법은 지금까지의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신 분이라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 알파파 상태에서 자신의 몸 주변에 만든 정팔면체의 수정벽이 있죠. 그 벽이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를 가져주세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부르지도 않은 에너지들은 이 보호막에 막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보호막에 닿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지요. 만약 알파파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베니싱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팔면체나 4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사면체 혹은 피라미드 모양의 벽을 만드는 이미지를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가진 후에 선언해주세요. 이 수정벽은 내게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막아준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게 닿을 수 있다. 라고 해주시면 베니싱 작업은 끝입니다. 이번에는 축성이에요. 컨세크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 이 작업은 우리가 마법 수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축성하고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 조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컴퓨터를 포맷하고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축성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만월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축성 방법은 만월이 뜬 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월이 아닌 다른 달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여러분은 만월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익혀주세요. 축성 대상이 되는 사물은 수행용 의복이나 지팡이, 마법 용품들, 점치는 데 쓰는 도구들 같은 것들입니다. 축성은 크게 2단계의 작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물품의 정화입니다. 정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보통 3가지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물이나 불이나 소금. 흐르는 물에 씻기면서 그 물건에 붙어있는 탁한 에너지들이 씻겨나가는 것을 이미지해 주세요. 불을 사용한다면 불 위에서 탁한 에너지들이 타올라 사라지는 것을 이미지해 주시고요. 사실 현대 도심 속에서 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없으니 이 불을 이용한 정화는 가능한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불을 사용하면 사고 같은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하시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하세요. 소금은 가장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정화입니다. 굵은 소금 결정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테이블 위에 잘 올려둔 물건에 소금을 던지면서 소금에 충돌할 때 그 물건에 붙어있는 탁한 에너지들이 터져서 사라지는 것을 이미지해 주세요. 그리고 정화 다음 단계가 바로 축성입니다. 만월이 잘 보이는 곳에 테이블을 놓고 그 테이블 위에 축성할 물건들을 올려두세요. 그 다음 호흡법을 이용한 이완, 역산 명상을 통한 집중, 센터링과 알파파 튜닝까지 진행해주세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양손을 펴고 두 손의 엄지와 검지를 서로 붙여서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손바닥은 여러분의 밖을 향하고 손등은 여러분을 향하도록 합니다. 혹은 제가 지금 올린 이미지처럼 삼각형 그 자체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손의 삼각형의 정중앙에 보름달이 들어가도록 손을 올리고 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달빛이 손 안의 삼각형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이미지하세요. 이 달빛은 마법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손 안에 달빛이 가득 담긴 것을 이미지하고 그 다음 그 손을 그대로 움직여 축성할 물건으로 향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내쉬는 숨에 손 안 가득한 달빛의 에너지가 그 축성 대상 안으로 옮겨가 가득 채우는 것을 이미지해 주세요. 호흡을 끝내고 에너지를 가득 채웠다면 그 물건의 축성이 끝납니다. 축성이 끝난 물건들은 이제 마법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접촉도 가능한 피해주세요. 만약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탁한 에너지가 끼는 등 문제가 생긴다면 앞서 말씀드린 정화와 축성을 통해 에너지를 새로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에너지를 새로 채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사이킥 프롬프트 작업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술이에요. 사이킥 프롬프트라는 것은 일종의 쇼컷 로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 이완, 백 역산 명상, 알파파 튜닝 같은 작업들은 시간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작업들이에요. 시간을 요구하는 만큼 장소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한데 살다 보면 사이킥 활동을 집에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로 카드로 점을 칠 때처럼요. 사이킥 프롬프트의 역할은 어떠한 상태를 특정 동작과 연결시킨 뒤 나중에는 그 특정 동작만으로도 지정한 상태로 몰입하게 해주는 겁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음식을 주고 벨소리를 들려주기를 반복하면 나중에는 벨소리만 들어도 침샘이 분비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는 방법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호흡법을 이용한 이완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완 명상을 완전히 진행한 뒤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특별한 동작을 하나 해보세요. 손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무드라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아니면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특정 음성 주문을 섞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오른손을 편 채로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려 선서하는 자세를 만든 뒤 지금부터 알파파 상태에 들어간다 라는 프롬프트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태로 들어간 뒤 특정 동작이나 언행을 넣고 그 상태와 그 동작들을 연결 짓습니다. 쉽게 말해 이 동작을 하면 이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자기 안에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걸 매번 수행할 때마다 지정해 주세요. 이걸 대략 10번 혹은 20번 정도 지속하면 나중에는 그 동작만 해도 그 상태로 몸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동작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 말고 천천히, 조용히, 힘있게 적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아마 질문하고 싶어질 만한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을 올려주시면 확인 후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에너지 감지 수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